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부패 사건에 대해서 이 법사위 현장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그렇죠? 네네. 자,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오. KH그룹의 대표 배상윤의 발언입니다. 잠깐만 꺼주시죠. 시간을 잠깐만 꺼주시죠. 죄송합니다.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제가 이걸로 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상이 안 나오니까 제가 영상만 띄워주세요. 그냥 화면만. 저 사람은 KH그룹, 쌍방울과 함께 그룹으로 있는 KH그룹의 대표 배상윤입니다. 배상윤이 SBS에 인터뷰를 합니다. 올 6월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과 쌍방울이 대북송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수사를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캄보디아에 있는 배상윤이 얘기를 합니다. 배상윤은 적색수배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데 못 잡아올까요? 잡아옵니다. 그런데 안 잡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아까 조경식 부회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법사위 와서 발언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내용이 나왔더니 화들짝 놀래서 어딘가 압력이 들어갔겠죠. KH그룹에서 조경식 부회장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띄워봐 주세요. 이 띄워봐주는 화면을 넘기면 그 화면에 보시면 KH그룹의 장철원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달해 놓았습니다. 부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 부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또 띄워줘 보십시오. 저기도 마찬가지로 호텔사업본부장, KH그룹 호텔사업본부장이 저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부회장님, 8월 10일 예약금 결제 보고 완료드립니다. 또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문자. 이 문자는 이 민들레, 워치독 민들레에 이 문자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경식 당시 증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녹취 그리고 문자들을 제공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KH그룹과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해서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럼 저것은 무슨 말인 건지.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권력의 부패입니다. 당시 윤석열과 윤석열의 찐윤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 찐윤들이 검사와 연결되어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이 사건, 엄청난 부패 스캔들. 이 부패 스캔들을 지금 수사하지 않으면 내란의 잔재는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배상윤을 왜 데리고 오지 못합니까? 왜 잡아오지 못합니까? 잡아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검찰을 충분히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써먹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배상윤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SBS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대북송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터뷰가 육성으로 나오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수사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 내용을 계속 조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배상윤의 그 신병 확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뭐 검찰에서 물론 캄보디아와 사법공조협약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검찰이 말씀하시는 건 결정적인 국민들로 또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이게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지는 저희들도 필요한 조치가 뭔지 좀 검토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정부조직법은 향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지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검찰은 부패하고 나쁜 검찰이 있지만 좋은 검찰이 더 많습니다. 그 많은 검찰이 충분히 이 윤석열 권력형 정치 부패 스캔들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잘 좀, 예, 의원님 지적하신 점도 염두에 두고서요. 어떤 형식으로 이게 특별하게 새롭게 어떻게 수사팀을 구성할 건지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예, 예. 저는 검찰 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국가수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국가수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생각입니까? 이게 뭐 저도 뭐 정확하게 좀 국가수사위원회 법이 지금 제출은 됐지만은, 지금 저희 뭐 당정협에서 이게 안건에 올라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올라오지 그거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네네. 국가수사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국가수사위원회에 산하의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략 몇 개인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법안을? 예, 거기까지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 네.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수사민주화 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치주의는 모든 사람한테 여론 눈치 보지 않고 정치 권력 눈치 보지 말고 하라는 건데, 수사민주화 소위가 뭘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역할을. 그리고 국민주권전문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역시 제목만으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야별 소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요.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 위원회 조직이 국가수사위원회 밑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위원회별로 한 100여 명의 위원이 생기는 거고, 그 100여 명이 어디 그 법조인들만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시민단체분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다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돈 없고 백 없는 국민들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봐서 뭔가 고소를 해도 피고소인이 그 위원회, 그 많은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누굴 알면은 또 거기 국가수사위원회는 온갖 걸 다 요구할 수 있거든요.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고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뭔가 재검토 요청도 할 수 있고 온갖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사법적인 통제 기능을 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이 기관이 책임성 없게 위원회가 몇십 개가 난립해 버리면은 이거는 누구도 감당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접했지만 저랑 비슷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 시기를 너무 못을 박지 말고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어느 기관을 어디에 고발해야 될지 모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 시기와 이 검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따로 보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관련된 어떤 사항에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거고요. 다음 국가수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과 어떤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신동욱 의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 임원정 검사님 같은 분을 보면 검찰 개혁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검사는 전부 다 나쁜 검찰이 되는 것인지 잘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그 띠지라는 것이 그 없어진 것이 정말 저는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해라 또는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 국회에서 정말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집니다. 그 띠지라는 것이 분실된 것 그 하나를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더구나 지금 여당하의 검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 사건 자체가 심각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뭐 띠지 사건을 제가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감찰이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꼭
꼭 거기 그 띠지를 다룬 그 여직원이 이 청문회장에 불려 나와가지고 좌표가 찍히고 인신 공격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까지 우리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이걸 삼으려고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더구나 대통령이 특별검사까지 언급한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렇게 무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어쨌든 이게 해당 수사관의 그야말로 단순 과실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그럼 것으로 예를 보고 들어서 있고요. 네네. 수사가 더 효율적입니까? 이 청문장에 나와서 그 여직원이 아니 이건 정말로 제가 업무 미숙에서 온 실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뭘 물어볼 게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오히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검찰 직원을 여기 주르륵 앉혀놓고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압박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그냥 몰라서 버린 거예요. 이러면 뭘 더 물어봅니까? 근데 왜 청문회 합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띠지만 나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누구로부터 뇌물 받은 건지 다 나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건 뭐 거기에 띠지의 뭐 일자라든가 또는 뭐 최초에 어느 곳에서 출발했는지 출발했는지 예, 예. 그런 그것도-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수사의 그 단서는 좀 띠지가 만들어진 것 없어졌기 같습니다. 때문에 그 뇌물 수사의 단서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지금 자꾸 여론전을 펼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아주 하급 직원의 실수 하나를 가지고 검찰 조직 전체가 매우 부도덕한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밝혀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 헌정상 최악의 검사는 임원정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지검 좀 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감찰 안 하십니까? 뭐 맡은 일은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는 뭐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검사장으로서 이제 본인의 직분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띠지 관련해서는 뭐 대검에서 좀 엄정하게 좀 일단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아까 특검보가 유죄의 심증, 어쩌면 확신에 가까운 어떤 그런 SNS 게시물을 올리고 칼럼을 쓰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특검제도 핵심이 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 이런 게시물이나 기고문이 과연 적절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뭐 제가 그런 거에 관련해 갖고 판단하기는 좀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치 않은 거죠, 장관님. 예? 거대 여당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위법적인 증거 수집, 뭐 무분별한 압수수색, 특검이 과잉 수사를 해도 감시할 기구가 없습니다. 무소불위예요. 국회가 특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럼 법무부가 특검 감찰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 어떤 공적 기구가 견제자 하나 없이 운영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국회가 시민단체가 언론이 정부기관이 다 균형과 견제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당이 역설적으로 아무런 견제 장치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무소불위 특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왜 특검보 하고 계신 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예? 특검에서 맹활약해가지고 야당 초토화시켜가지고 그 공으로 무슨 한 자리씩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이 지금 정부에서 특검 수사 끝난 이후에 어떤 자리를 하는 게 그게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특검들이 이 맡고 있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내란 혐의도 그렇고, 그 김건희 씨의 국기문란 행위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매관 그러니까 뭐 매집했다는 마음대로 얘기까지 받고 특권기간 있습니다. 연장하고 네. 수사 인력 더 보낸다 뭐 이렇게 법 개정해가지고 정당성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장관님 오선 국회의원 하신 동안에 특검법이 운영되는 동안에 그 특검 개정안 통과된 적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네, 제 여기까지 여쭙겠고요. 법원행정처장님, 그 예.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정의로운 법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재판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뭐 곤란하실 테니까 제가 진위는 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법원 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가 큰 건 사실이죠. 예,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 부분에 있습니다. 대해서 한 번만 더 강조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저희들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유연성 시비 때문에 재판의 어떤 완전성이나 혹은 헌재 결정에 의해서 그게 무력화돼 버린다고 하면은 국민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큰 이제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은 신중하게 헌법적인 가치, 정신을 존중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최재 감사원장님. 네. 저 공수처 소환 통보 받으셨죠? 맞습니까? 공수처 예, 소환 통보 받으셨죠? 네.出석하실 건가요? 예, 뭐 전현희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네. 대한 감사, 예. 특별감사 결과 수사 의뢰하셨는데 그거 경찰에서 수사했고 대검에서 대전으로 보내서 대전에서 경찰에 다시 보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사건 무혐의 났거든요. 예. 표적감사 그렇게 하시는 거 윤석열 지시 받아서 하신 건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 보세요. 윤석열 국정원에 고발 사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상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을 사주해가지고 서해 공무원 사건 무고하게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삭제 지시 안 했는데 자료가 국정원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알면서도 고발 사주해가지고 기소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감사원도 윤석열 사주 받으신 거 아니냐 제가 그 그렇지 말입니다.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현희에 대해서 표적감사 왜 하셨어요? 무혐의 났는데 나중에 표적감사 아니라고. 표적감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탄핵하면서.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기각된 이유는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안 갔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안 주니까요.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의사의 43항에 지금 있는 법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과 대통령 재직 시에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거거든요. 저는 감사원의 이 감사 오남용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처벌 받으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 혼자서 감사원이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아까 서영교 의원님 지적하셨던 이 사건 KH 조경식 사건 법무부 장관님 이게 만일에 제가 지난번 소위 때 이 조경식 증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에게 48억 로비, 그 다음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측에 1년에 190억 이 수익이 올리는 골프장 운영권을 5년을 줬다는 거예요. 1,000억이에요, 1,000억. 이게 만일에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벌써 구속이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과 작당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조작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쪽에서 이 많은 돈들이 부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뭐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엄중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살펴보셔야 된다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법원 행정처장님께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견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예. 그 근거로 법률이 정한 법관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시스템이 정해야 된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예. 아직은 그 전담재판부에 대한 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네, 만약 거기서 우리 행정처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법률이 정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예.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런 시스템인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아직은 법안이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전담재판부라고 네.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통상은 이제 많은 사건들이 특정 유형의 많은 사건들이 이제 법원에 접수되고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전문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해진 예규 또 사무분담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서 그에 따라서 접수되는 사건은 그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됐던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역사적인 우리 중대한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 특정 사건을 이제 다시 재배당에서 옮기는 이 부분으로 결국 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이제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지, 예. 왜 그런 고민을 하고 국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배경은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네, 이제 국민 그러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그럴 단계 아닙니다. 예. 네,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걸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지만 예. 또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민생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만약 내란범이 다시 풀려나서 활개치고 정치 선동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또 한 번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은 우려하는 거죠. 심지어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예. 자꾸 우리 법원에서 예. 이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네, 계속 그대로 가면서 계속 법안도 올라오기 전에 위헌이다라는 걸 아까 그 노만석 대검차장 보셨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 법원은 똑같이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법안에 오지가 않으시고 무슨 예. 의견을 내십니까? 저는 기존에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여러 부분을 우리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국회가 또 국민의 그 내란 종식을 조속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담아서 국회도 고민해서 꺼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조직 이기주의 같은 의견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내란에 가담을 사전사고로 했겠다. 저는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오기 전에 이 자리의 엄중함 때문에 진상조사단으로서 단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얻었던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위험한 조직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난 절차와 과정이 내란 수계를 봐주는 쪽으로 가 있었다라고 국민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날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법 신뢰를 상실하는 일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셨습니다. 다른 독일 같은 나라는 시민 법관 제도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대배심제가 있습니다. 기소도 시민의 눈으로 통제 감시받고 그러한데 우리는 언제까지 헌법에 마치 법관과 검사가 보호받는 온실 속의 화초인 것처럼 국민과 다른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란을 검찰 세력이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 않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법고시 한번 됐다고 그것이 국민과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될 그런 당상을 따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 공복인 것입니다. 누구나. 네. 그런 자세를 우리 국민께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네. 그러면 의사일정 42항부터 74항까지 3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